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금년의 1월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1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사흘 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의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비서관, 행정관 등 13명이 기소되어서 청와대 입장,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비서실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비유컨대 수류탄이 한가운데 떨어진 꼴이고 구멍이 아주 크게 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13명의 불구속 기소는 검찰이 이 게이트 수사의 중간 기착지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다시 종점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종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고 이 수사의 칼끝은 어쩔 수 없이 시차를 두더라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제 예견에는 대통령이 이 칼끝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외환, 내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수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그 남은 임기 중에 못 받다 하더라도 임기 끝나고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이 종착점에 서 있는 문 대통령의 앞으로 이 삼각관계에 대한 예후는 불행하지만은 좋은 전망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고 스스로 업보를 만들어서 스스로 초래한 이런 비극적인 불행한 사태다. 대통령이 자업자득이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개인적인 이해와 인연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 똑똑히 보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박 인사 7명인가를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겼다 하는 요걸로 선거 개입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만 징역 2년이 선고되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은 목격하고도 스스로 선거 개입에 관여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8번 국회의원 본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낙선해서 이제 나이도 7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진절이 나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하는 송철호 변호사, 30년 동안 철호형이라는 이런 인연을 맺어온, 그래야 마지막 그 보궐선거에는 직접 가서 선거운동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인연이 있는 그 인연을 못내 이기질 못하고 대통령이 된 직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으로 반드시 당선돼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울산 게이트는 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어느 경우든지 간에 비서실 전체가 대통령의 의중이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다라는 것에서 이 게이트가 생성되고 발전되고 수사가 착수되고 그리하여 1차적으로 13명이 기소되는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판단의 착오가 인연을 단절하지 못한 이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는 걸 이 시간에 이제 자각하십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의 탓이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2년 반 사이에 울산 선거 부정 게이트 외에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게이트 등이 연이어 터진 것을 어찌 보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기 초에 임명해서 그 감찰관을 활동시키지 못한 것도 오늘날 대통령이 이런 궁지에 몰리는 것을 자초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은 어떤 일을 하느냐?
대통령 사촌인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부정 비리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를 감찰하여서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 동태에 대해서 감찰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견 충돌이 있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찰관 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공석은 반드시 후임을 임명해야 됩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사태에 몰려갖고 이제 중간에 임기를 그만뒀기 때문에 후임을 그가 임명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없었지요. 그러면 2017년 5월 10일에 새로 대통령의 임무를 개시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공석자를 메꿨어야 됩니다. 한 달 안에 메꿨어야 됩니다. 이걸 메꾸지 않은 게 직무유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별감찰관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법률이 폐지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법은 살아있어 가지고 광화문 내거리 교보빌딩 뒤편 어느 높은 빌딩 그 한 층에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고, 거기에는 행정 각 부처에서 파견하고 있는 5명 내외의 공무원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매년 15억 내외의 그 인건비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찰관만 공석을 따릅니다. 만일 그 예산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 법률안을 내서라도 감찰관 법을 폐지해서 그 제도를 없애든지 해야지, 그건 살려놔놓고 지금 2년 반 이상을 임기 반환점에 돌 때까지도 그걸 임명하지 않았다. 만일 임기 초에 그걸 임명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임명하고 그 특별감찰관에게 이 사람아, 내 눈치 보지 말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나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해주게,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 그 따님과 관련된 여러 의혹, 그리고 청와대가, 그리고 비서실이 중심이 된 울산 게이트 또는 유재수 무마 게이트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제가 이거 답답하고 통탄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임명하세요. 지금이라도. 울산 게이트 관련자 13명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지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제가 11시 이 방송에 시작되기 직전까지 뉴스를 체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소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 없이 침묵을 지키고, 어제 그저께부터 무슨 회의에 참석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계해서 무슨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그래서 만난 사람을 뭐 따독거리고 웃는 모습 이런 걸 보이는데, 그 표정이 제 눈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 머리에는 이게 13명이 기소되고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꽉 들어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최종 지휘자로서 이 사태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든지, 앞으로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든지, 앞으로 판결을 지켜보겠다든지. 그러나 현재 이 상태에서나마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송구스럽다, 적어도 이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딴청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딴청을. 이 시간 이후에 더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딴청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 원수인 대통령 올바른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저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송철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송철호 변호사가 시장에 입후보하도록 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는지 어떤지 간에 좌우간 그가 출마를 권유했고, 그리고 그게 민주당 후보 경쟁자였던 임동호 씨를 사퇴 내려앉히는데도 관여했다 하는 혐의 외에 그 비서실장 휘하의 비서관 등이 이 게이트에 관련돼서 13명이나 기소된 이런 사태와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혐의 때문에 어제 출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출두하면서 보인 태도는 영락없는 비서실장 재직 시에 보인 누군가가 말한 대로 영의정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놨습니다. 영의정. 그는 비서실장 재임 중에 임금 밑에 만백성 위에 1인 지하 만인 지상 영의정의 흉내를 내면서
나대고 권한 행사를 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구성원들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림자 비서여야 되는데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 있는 곳이고 그 사람들 신분 보장도 안 된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나대고 권한 행사를 하고 그리고 2018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 비서실장 명의로 행정각부에 그러니까 아마 행정각부 장관이겠죠. 적폐 수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 비서실장 임종석 이렇게 해서 문서로 내려보냈다. 기자회견에 당당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뭐 헌법 위반이고 정부조직법 위반이고 대단한 월권 행위가 틀림없는데도 그 뭐 전혀 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중심이 된 적폐 수사에 잘한다고 박수 쳤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임종석 실장 의도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돌변해가지고 그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에 뒷받침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울산시장 게이트까지 드러나가지고 임종석 전 실장이 소환되기 이르는데 이게 돌변해가지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검찰을 훈계하는 거예요. 이건 짜맞추기 수사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1년 8개월 전에 이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혐의가 없어가지고 울산검찰청 캐비넷에 있었는데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생사람 잡는다. 그게 아니지요. 서울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는 청와대가 울산 경찰청에 하명 수사한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히 그 앞에 수사했던 기록을 송치하라 이래가지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지 일부러 울산 검찰청에 수사 기록을 가져다가 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는 검찰을 훈계하듯이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뭐가 나온지 두고 보자.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한다 그런다면 앞으로 임종석 씨 어떤 혐의가 나왔을 때 플러스 해가지고 이 부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하는 경우 이 협박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출두하면서 검찰을 훈계하고 협박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깜빡한 게 있어요. 국민을 전혀 의식 안 한 겁니다.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자기의 행동에 비춰봐서는 대통령 밑에 내가 위에 최고 실권자였던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들 이런 말은 해야 될 겁니다. 저희 비서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은 저는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얘기해야지.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임종석 씨.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전대협 의장, 임종석 의장,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과 행동을 두고 보도 못한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히 메모를 보겠습니다. 건전한 시민을 덩쳐먹고 검찰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 그러니까 임종석 그룹이 하는 일은 숭고한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보다 못한 진중권 교수의 말입니다. 검찰은 이 임종석 실장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이제 종착역에 다가가면서 그의 운명도 결정될 텐데 그는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십시다.